상승 추세일 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급증한 게 나오면은,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급증한 게 나오면은 향후 수익률이 조금 괜찮다는 거죠. 하락 추세에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에서 급락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매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의미한 샘플을 모아서 데이터를 드디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고요. 일단은 유의미한 샘플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매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15% 이상인 구간, 그리고 15분 이내에 저가 대비 고가가 5%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이 15분 이내에 2억 이상 이렇게 나오는 종목의 구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독립적인 샘플로 봐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주제에 맞는 분석을 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코드를 저번처럼 실시간으로 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코드를 다 짜왔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뷰만 하는 형식으로 일단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4번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전 종목에 대해서 1분봉을 만들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전체 종목 코드를 가져오는 코드고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 종목에 대해서 틱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1분봉을 만드는 코드고, 그리고 여기에 딕셔너리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라는 컬럼을 제가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더한 값을 전체 누적 거래 대금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매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퍼센트만 곱해가지고 일단 100%, 그리고 뭐 난값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예외 처리 좀 해주고,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제 1분봉을 만드는 구간에도 뭔가 좀 추가가 됐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보시면은 이제 OMA라는 거를 추가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O 이평선이죠. 롤링 5로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이제 얘가 1분봉이죠. 그룹드가 1분봉의 종가 O 이평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종가 O 이평선에 또 이게 디프가 붙었죠. 이 디프는 뭐냐면은 전거와 현재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거와 현재 거의 차이가 0보다 크면은 이평선이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트렌드 업이라는 거를 우선은 임의로 하나 또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트렌드 업이 true면은 그럼 오이평선이 상승 추세에 있고, 트렌드 업이 false면은 오이평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제 순매수 금액의 이평선을 제가 또 만들었죠. 보시면은 12평선을 만들었어요. 순매수 금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순매수 금액이죠. 그리고 순매수 금액의 또 표준 편차 10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또 구했고요. 이게 뭔지 조금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게 볼린저 밴드 산출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급증이라는 필드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 금액이 이평선으로 산출된 금액에 더하기 표준 편차 나온 거 있죠. 표준 편차에 이제 2를 곱한 거, 요거보다 현재 금액이 더 크면은 이제 아웃라이어로 쳐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급증인데,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터치한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급락은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이니까 이거는 똑같이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급증이랑 급락은 이제 최근 10개를 보고 그 10개의 통계값을 보고 급증이랑 급락을 좀 필드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값들을 일단은 산출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 코드였다. 아까 전에 그 코드가요. 그죠? 그래서 요 코드는 보시면은 요거를 다 도는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이 TQDM이라는 거는 이제 루프를 돌면서 콘솔에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한번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돌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돌면은 얘가 이렇게 요 종목들, 요게 이제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TQDM이 있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QDM이 없으면 아무런 표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서 얼마만큼 대기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녹화를 켜가지고 조금 이제 그 자원을 같이 먹고 있어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가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1분봉을 이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리턴을 받았으면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1분봉이 이제 가져와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분봉이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뭘 플롯을 할 거냐 하면은 이제 플롯 프로그램 레이시오 히스토그램이라고 있는데, 전체 종목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일단은 평균값이랑 중앙값을 계산해가지고 한번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프린트가 되고 평균값이랑 중앙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얘가 돌면은 이제 금방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라는 필드를 저희가 만들었을 텐데, 1분봉상으로 요거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각각 저장해가지고 그 각각 종목의 전체 프로그램 매매 비중, 하루 종일 발생한 그 프로그램 매매 비중의 평균값을 또 평균을 낸다, 그리고 중앙값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야 되는 타겟이 있죠.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에 유의미한 샘플을 모아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특정 시점 기준으로 15%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샘플링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저가 대비 고가가 5%,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이 2억 이상, 얘가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2억이죠. 그래서 2억 이상 이렇게 할 거고, 최근 15봉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요 샘플링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변수로 했고, 지금 이제 마침 프로그램 매매 비중 분포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아예 거의 0%대로 돼 있는 종목이 조금 200개가 좀 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보시면은 이제 한 평균치가 38.74, 중앙값이 이제 40.76, 그러니까 뭐 대충 평균으로 따지면은 38.74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전체 종목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은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요거 15%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대략적으로 일단은 평균 38 정도 되니까 일단은 너무 밑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좀 빼고 분석을 하고 싶어서 대충 15 정도로 자르면은 아웃라이어를 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5로 우선은 프로그램 매매 비중 이거를 정했고요. 요거를 우선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히스토그램은 봤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링 기준을 두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차트가 저장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뜨죠. 지금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샘플드 DF,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제 그 샘플링된 데이터 프레임들을 저장할 리스트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순회할 거예요. 뭘 순회하냐면은 전체 종목의 1분봉을 순회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템스로 해가지고 이건 TQDM은 아시죠? 이제 붙이면은 그냥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없다고 치고 아이템스라고 하면은 이제 스톡 코드, 그러니까 종목 코드와 캔들 DF가 나옵니다. 그래서 캔들 DF가 이제 보시면 1분봉이겠죠. 그 종목의 1분봉이 이제 나오고, 샘플링을 시작했는지 여부랑 샘플링 시작했을 때의 인덱스와 그리고 라스트 인덱스라는 걸 일단은 넌으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1분봉을 또 순회해야 되죠. 1분봉을 순회하면서 이제 첫 번째 봉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랑 해당 기간 내의 저가, 그러니까 룩백 캔들스가 이제 15죠. 15. 현재가
i예요. 현재가 i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를 뺀 값.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얘가 시작 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max 0하고 이걸로 하면은 보통 이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0보다 큰 값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인덱스까지 잘라야 되니까 현재 값까지 자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를 때는 얘가 끝에 거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저가, 기간 고가 똑같이 산출했고, 최근 거래 대금이 이제 이게 썸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면은 요 value라는 거 이제 썸 하시면은 그런 거래 대금이 나올 테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샘플링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요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켰다고 하면은 이제 샘플링을 시작하면 되죠. 스타트 인덱스를 요걸로 했습니다. 그 이제 앞뒤로 조금 자를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타트 인덱스로 했고, 그리고 이제 라스트 인덱스는 이제 i라고 해가지고 시작할 거고, 스타트 샘플링을 tr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라스트 인덱스를 사용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링 한 다음에도 요 조건을 계속 만족시키면은 계속 그 샘플 주기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인덱스라는 건 그 역할입니다. 그 유지하는 거고, 언제까지 유지를 할 거냐면은 라스트 인덱스에서 이제 20개가 더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1분봉 데이터가 끝났을 때까지 이제 샘플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샘플링이 끝났으니까 일단 false로 한 다음에 샘플 df는 스타트 인덱스부터 현재까지, 얘는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i까지 이제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샘플 df를 하고, 그리고 이거 코릴레이션을 그냥 간단히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종가랑 순매수 금액이랑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랑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그냥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플롯 미니트 차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1분봉을 플롯한 거를 저희가 같이 했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손을 봐가지고 제 상관계수도 타이틀에 좀 포함하고 종목 코드랑 이런 것들 하고 디스크에 다 저장하게끔, 이렇게 세이브 디스크에 저장하게끔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 좀 튜닝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래서 샘플드 df에 이거를 하나씩 어펜드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모든 종목을 다 이런 식으로 순회해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샘플드 dfs 하고 이제 피클 파일로 요 로컬에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 플롯 된 거 디스크에 저장한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장한 걸 한번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이게 다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들 한번 보면은 종목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상관계수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고, 프로그램의 비중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 샘플드 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고, 프로그램 급증이랑 급락을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증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이제 유의미한지, 매도세가 엄청 강해졌을 때 이게 뭐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대금이랑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급증 급락 이거를 5 이평선이랑 같이 그냥 플롯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으면은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하고 프로그램 매매 비중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급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죠. 그럼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지금.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차트들을 제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일단은 첫 번째 보면서 이게 어떤 관계성이 좀 있나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플롯을 한 거를 쭉 한번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일단은 짠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이제 실제로 그 눈으로 그냥 보는 거랑 데이터로 분석하는 건 또 다르니까 데이터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8-5번이죠. 8-5번을 이제 보시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분석하기엔 조금 어려워서 뭐 최대한 많이
해보긴 했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상관계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관계수 분석.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불러와서 correlation analysis라는 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correlation을 계산하는데 이게 mean price라는 거를 계산했어요. 그 시가, 고가, 저가, 이제 종가 이거를 이제 사로 나눈 거. 그러니까 평균 그 1분봉의 평균 price죠. 1분봉의 평균 가격이랑 그리고 이제 순매수 금액이랑 correlation을 좀 계산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히스토그램 아까 전에처럼 히스토그램을 이제 프린트한 건데 히스토그램이랑 이런 것들 평균이랑 이거 프린트해서 상관계수 쪽을 좀 보면은 이제 조금 신기한 분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에 가까울수록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서로 관계가 없다. 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거의 이제 대칭으로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샘플들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어떤 샘플들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매수 금액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서로 뭔가 움직이는 게 독립적이지는 않다. 같이 움직이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분포를 실제로 봤는데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서로 독립인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분석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계수 일단은 결론을 좀 같이 정리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할게요. 첫 번째로 프로그램 매매 비중 아까 전에 비중이 평균적으로 또 한 38% 정도 전 종목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38% 정도 됐었죠. 그리고 순매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연관성 높음이라고 우선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은 연관성이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분석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관계수가 이런 식으로 뭔가 0에 가깝게 나온 샘플이 거의 없고 Y에 높거나 Y에 마이너스 쪽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분석을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거고 듀얼 이벤트 아날리시스라는 걸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뭔가 프린트가 쫙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매매 급증하고 급락 이벤트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좀 계산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시점에서 아까 전에 이런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 급증이 발생한 봉이 있죠. 급증이 발생한 봉에서 그 종가 이후에 다음 봉의 종가들을 계산하면 얘는 첫 번째 봉의 종가죠. 그리고 그 다음 봉의 종가, 그리고 그 다다음 봉의 종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봉이 증가할 때마다 1분이 늘어나는 거죠. 분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늘어날 때마다 이제 요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각각 계산이 되죠. 그 수익률을 한번 본 겁니다.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일단은 급증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뭔가 그 임팩트가 누적이 되는 느낌이 있죠. 지금 보면은 급증 이벤트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그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첫 번째 봉에서는 한번 0.3 그리고 두 번째 봉에서도 0.3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10번째 봉이 이제 한 1% 정도 이제 평균 수익률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증가할수록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슬리피지나 아니면은 뭐 세금이나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평균 수익률만 그냥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트레이딩에 유의미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매매 급증이 발생했던 구간 이후에 급증이 발생했던 구간에서 만약에 종가로 매수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수익률이 한 15분 정도 보유했을 때 좀 유의미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샘플 수 같은 경우에는 200개 샘플 정도가 나왔고, 그 전체 200개 샘플에서 요게 그 샘플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개수죠. 하나 데이터 프레임에 급증이라는 이벤트하고 급락이라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카운트는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요 파란색 라인에 해당되는 평균 값이죠. 평균 값이랑 얘는 중앙 값이고, 그 카운트가 샘플이 몇 개가 되는 것인가, 얘는 승률이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시면은 평균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좀 위로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아마 요때 장이 좀 상승을 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요 중앙값을 보면 확실히 0.6% 정도 엄청나게 유의미한 값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16일 기준으로 그 보는 거니까 16일 날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좀 좋았던 날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크게 유의미하지는 또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면은 급락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한 이후에 수익률을 또 보면은 요거 급락 이벤트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던 걸로 우선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전체 샘플 중에서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끝까지 그냥 다 하죠. 끝까지 다 일단은 프린트를 해보면은 하나 더 그 샘플링 기준을 더 빡세게 주는 거예요. 트렌드 업이 아까 전에 5 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때, 얘가 이제 상승 추세일 때 그 트렌드 업이죠.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트렌드 다운이고요. 그러니까 트렌드 업이 이제 펄스고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샘플링 기준을 조금 나눠가지고 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트렌드 업이 트루일 때 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가파르게 수익률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급증한 게 나오면은,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급증한 게 나오면은 향후 수익률이 조금 괜찮다는 거죠. 좀 더 괜찮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아닐 때, 하락 추세일 때 이제 프로그램 매매 급증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말고 뭐 어디가 있을까요? 하락 추세일 때 들어간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이평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프로그램 매매 급증이 들어왔을 때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별로 유의미한 성과를 또 못 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그 트렌드 업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본 거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매매 이제 급락 이벤트 이후에 평균 수익률을 또 트렌드 업이랑 그 업이 트루인 거랑 펄스인 걸로 나눠 가지고 봤는데, 트렌드 업에서 프로그램 급락 이벤트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프로그램 매매 급락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큰 영향이 없는 거를 우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쵸? 뭐 오히려 조금 상승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상승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에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이제 매도량이 좀 증가한다 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일 때 프로그램 매매가 더 많이 판다 라고 하면은 조금 유의미한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렇게 좀 그 급락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 뭐 장기적이라고 해봤자 해서 뭐 그 20분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평균적으로 38% 정도 된다.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제 순매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서 급증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급증 이벤트도 사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거죠. 볼린저 밴드 수식 같은 걸로.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급락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샘플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가 급락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도 뭐 상승 추세가 가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에 계속 이어지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그런 결론이 났지만 여기서 하나의 필터를 더 넣어서 5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때 프로그램 매매 급증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계속 유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이평선이 하락 추세일 때, 그러니까 이미 하락 추세로 자리 잡았을 때 프로그램 매매 급락 이벤트가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자리 잡았을 때 급락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선은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9월 16일 데이터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일단은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걸 공유해 드리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